영상에 음악의 색을 입혀 진한 감동을 전해주는 영화음악 감독 심연정. 영화 올드보이, 아저씨, 늑대소년 외에도 극장판 아마존의 눈물 등 TV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작곡을 맡아 깊은 인상을 준 심연정 감독은 여성 최초 영화음악 감독으로서 장면 장면의 의미와 느낌을 살려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다.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영화음악 감독 1세대로 대한민국 영화대상 등 수많은 음악상이 빛나는 한국 영화음악계의 선두주자 작곡가 심연정을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탁월한 영화 음악은 영화의 또 다른 해설자로서 관객의 슬픔과 행복, 서사적인 감정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영화 삽입곡을 선곡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작곡을 통해 영화의 영상미학적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영화 음악 감독 심연정 작곡가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여성음악 감독을 만난다고 해서 네. 거기에 맞춰서 저도 화려하게 이렇게 맞춰서 입고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영화음악이라는 것이 네. 영화에서 그 관객들의 감동을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작업을 하시고 있나요? 처음에 이제 올드보이 영화 음악이 또 많은 사랑을 받게 돼서 이제 영화 음악 감독이라는 직업을 계속 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에 뭐 그의 여름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아, 그러면 올드보이가 첫 작품이었나요? 글쎄 첫 작품은 아니고 그 전에 한 뭐 2작품 정도 스텝으로 참여한 작품이 있긴 한데요. 네. 그때는 이제 한두 곡 내지는 그냥 편곡 정도만 했는가 하면 올드보이는 제가 이제 주요 작곡자가 돼갖고 이제 전체적인 음악 조율을 하고 작곡을 많이 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한 계기가 됐던 거죠. 최근에는 이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나요? 최근에는 은밀한 유혹이라고요. 임수정 씨랑 유연석 씨랑 이경영 씨 뭐 이렇게 세 분이 주연하시는 프랑스 원작 소설을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요. 네. 지금 개봉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여름이나 이렇게 개봉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이제 영화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시면서 그동안 많은 작품들을 하셨는데 네. 그 유명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작품들이 있나요? 상을 받은 작품을 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드보이, 뭐 그의 여름, 그리고 아저씨, 아, 아저씨요. 네, 네. 또 늑대소년 아, 늑대소년. 다 성공한 영화들이네. 만 말씀드린 거예요. 아, 예. 예. 그렇지 않은 영화들도 많이 예. 있습니다. 예. 아저씨도 대한민국 영화음악 대상도 받으셨죠. 네.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작품인가요? 아무래도 제가 또 이쪽 일을 계속 할 수 있게끔 또 인지도를 생기게 만들어준 작품이 올드보이다 보니까요. 또 어떻게 보면 사회에 처음 발을 디디면서 만들어진 작품이 되나서 좀 많이 정이 가는 작품이기는 해요. 영화 올드보이를 더욱 빛나게 해준 것은 심연정 음악 감독의 아름답지만 애잔한 영화 음악이었다. 심 감독은 당시 자신이 해온 마음고생이 올드보이의 대수가 처한 상황과 비슷하다고 느꼈다. 그 공감이 있었기에 영화에 딱 맞는 음악을 만들 수 있었다. 근데 보통 이제 영화 음악 하면 기존의 음악을 결국 영화에 삽입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작가는 감독은 직접 작곡도 하신다면서요? 예, 우리나라에서 영화음악 감독 그러면은 주로 작곡을 하고 또 선곡이 필요할 경우는 뭐 조금 하시지만 주로 이제 작곡을 많이 하세요. 근데 방송에서 이제 음악 감독 그러면은 주로 선곡을 하시는 분들을 음악 감독이라고 하는데요. 영화에서는 이제 작곡하는 분들을 이제 영화음악 감독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러면 그 작곡할 때 음악을 결국 만들 때 가장 주안점을 두는 건 어느 점인가요? 시나리오라고 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만든 사람과요, 그 사람이 그 글 내지는 그 영화 안에
그 세상 안에 영화의 세상 안에 만들어 놓은 인물들과 또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든가 모르는 상황이면은 그런 거를 좀 알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래서 충분히 그 상황과 그 인물들을 잘 이해할 경우에 그 이야기가 엮어져 나가는 거를 음악으로 잘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메인 테마를 만들 때 네. 그 인물 탐구를 끝낸 후에 네. 어떻게 해야 작곡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 네. 그때 그 메인 테마에 대한 아이디어랄까 뭐 영감이랄까 이런 거는 주로 어디서 얻나요? 대략적인 그림은 시나리오 글을 보면서도 조금 뭐 어떤 분위기여야 되겠다라는 걸 떠올리긴 하지만 즉각적으로 딱 떠오르는 거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찍어온 그림, 다시 네. 말하면 그 영화가 재현해놓은 그 세상 안에 존재하는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 상황을 이제 봄으로써 저도 모르게 이제 어떤 악기의 음색이 떠오른다든가 어떤 분위기가 이제 떠오른다든가 그렇게 하나둘씩 떠오르게 돼서 이제 악기와 또 뭐 화음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음악 작업을 시작하게 돼요. 시나리오가 있다고 해도 어떤 배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된다. 영화 아저씨의 경우 원래 설정대로라면 말 그대로 평범한 한국 아저씨여야 하는데 배우 원빈은 전혀 다른 아저씨를 보여줬다. 그래서 음악도 완전히 달라졌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면서 작곡을 하시는데 작곡 노트를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예.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도 올드보이를 사람들이 많이 보고 궁금해할 것 같아서 올드보이 작업했을 때 2003년도 작업 당시에 제가 했던 뭐 노트들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음악 테마곡을 작곡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갖고 글로 좀 정리를 해놓고 아, 미리 작곡할 때 이렇게 글로 정리를 먼저 하는군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하는 수도 있어요. 그냥 네. 막 떠오르거나 뭐 급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뭘 해야 되는지 집중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창작이라는 게 집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생각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아니라 딱 집중해서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고 이제 그걸 표현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려고 정리를 좀 해놓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정리들을 해놓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키보드 앞에서 지금 여기 있는 키보드 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키보드 앞에서 이제 좀 이렇게 제가 이제 키보드 피아노를 주 악기로 삼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이제 멜로디하고 테마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쳐보면서 이게 초고인가요? 그렇죠. 당시에?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네. 데이지로 정리는 안 돼 있지만 네. 이제 좀 떠오른 것들을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테마곡들을 이제 좀 이렇게 저렇게 좀 끄적여 보고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이라 해서 이거는 피아노로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케스트라 곡을 만드는 거죠. 편곡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경우는 이제 요즘 컴퓨터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요. 이제 컴퓨터로 그 오케스트레이션 작업을 주로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컴퓨터로 이제 깔끔하게 그 이런 악보를 만든 다음에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연주한 거를 이제 예. 아, 그렇군요. 네. 또 영화 외에 다큐멘터리도 네. 저 음악을 또 작곡하셨는데 네. 심연정의 눈물 시리즈라고 뭐 유명하다고 하는데 눈물 시리즈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눈물 시리즈는 MBC에서 이제 창사 특집으로 북극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북극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거기 이누이트족들 예. 또 취재를 하게 됐고요. 또 북극 곰도 취재를 하게 됐는데 전반적인 그 주제가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고 동물도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나 그 전과 어떻게 달라졌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다큐멘터리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이 녹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또 그걸 만드신 PD님이 그래서 북극의 눈물이라고 이제 제목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걸 보는 관객들이 이제 배가 고파서 굶어가는 그 귀여운 북극곰을 보면서 이제 되게 많은 그 호응을 하게 됐고 그래서 다큐멘터리 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을 했어요. 당시에 10% 이상은 가장 높은 시청률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흥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네. 그 다음에 제작하는데도 이제 눈물이란 걸 붙이고 그래서 아마존의 눈물, 뭐 아프리카의 눈물, 남극의 눈물에서 눈물 시리즈가 되긴 했지만요. 그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변화되는 자연과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작업이었었어요. 원래 전공은 클래식 전공이시죠? 네네. 무엇을 전공했나요? 저는 작곡가 전공했어요. 아, 작곡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클래식을 전공한 작곡가 출신으로서 네. 영화 음악 감독으로 유학파 1세대라고 하는데 그 유학 얘기 좀 해주시죠. 언제 어떻게 유학을 가셨는지.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음악을 하기로 마음 먹고 서양 음악이죠. 네. 마음 먹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르간과를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르간과를 가지 못하게 되고 이제 작곡과를 진학하게 되면서 어쨌건 서양 음악이니까 서양에 가서 다시 그러니까 계속 공부할 거라는 마음은 이미 음악을 할 때부터 갖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유럽으로 가지 않고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제가 가서 공부하게 된 학교가 이제 영화과로도 유명한 학교가 돼서요. 뉴욕 대학이. 그리고 다른 학교는 다 떨어지고 그 학교만 붙었어요. 아, 예. 그래서 선택의 여지 없이 이제 운명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영화 관련해서 영화 음악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었더니 아주 흥미롭고 또 제가 수업 시간에 작업했던 결과물이 또 선생님들이나 동료들이 보기에도 뭔가 남다르게 재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줘서 저도 영상에 음악을 넣는 작업이 저희가 좀 재능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돼서 이제 영상 음악을 하게 됐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클래식을 전공해서 그런지 독일에서 영화 올드보이가 상영된 후에 그 평론가들이 이 영화 음악에는 바흐가 들어있다 이런 호평까지 받으셨다고 하던데. 네, 그건 평론가가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저희 그 기타리스트시고 저를 이제 독일에 와서 상영회를 하자라고 이제 추천해 주신 분이신데요. 저도 깜짝 놀랐던 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오르간이라는 걸 통해서 음악을 하기 시작했고 음악가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고 그 매주일마다 제가 성당에서 또 오르간 반주를 하다 보니까 바하라는 작곡가의 음악이 가장 친숙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만든 음악에 그 바하의 느낌이 있는지는 저는 몰랐어요.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었는데 그 기타리스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그냥 팝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클래식 베이스를 다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주마다 가장 친숙하게 연주하는 곡이 바로 바하의 음악이었구나. 그런 걸 그때 알게 됐었죠. 아, 그렇군요. 음대 출신 유학파라는 타이틀을 버리고 뛰어든 영화판. 심연정은 새로 뛰어든 곳에서 바닥부터 시작한다는 자세와 적극적인 인간관계를 토대로 지금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되었다. 그 기반에는 서양 고전음악 전공자가 가진 탄탄한 실력이 놓여 있었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영화 음악 쪽인 그 어떤 재능을 발견하고 이제 또 좋아하는 부분이니까 결국 그쪽으로 가셨는데 근데 그렇게 재능을 발견해서 결국 영화 음악으로 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때 뭐 그래도 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일단 이렇게 음대 작곡과를 공부를 마치고 이제 졸업 작품 발표를 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는 이제 현대 음악을 주로 작업을 해서 이제 무조 음악들인 거죠. 그러니까 특히 한국에서는 현대 음악을 들어본 사람들이 많이 없을 정도로 생소한 음악들이죠. 근데 이제 작품 발표회, 그러니까 졸업 작품 발표회 때 친구들도 부르고 뭐 가족도 부르고 다 이제 저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다 불렀는데 막상 고생해서 만든 작품 발표를 했는데
주변에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기껏 고생하는 거 저희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좀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거를 좀 하면 좋겠다. 같은 재능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연말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영화음악 내지는 대중적인 음악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근데 그 한국 영화 음악의 뭐 이제 영화 제작 여건상 네. 사실은 이제 진입 장벽도 높고 네. 또 같은 또 어떤 그 분파도 있는데 클래식을 전공한 사람이 영화 음악 쪽에서 활동을 하겠다고 한다면 네. 그게 어떤 그 거부감도 있고 또 진입하기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영화 음악을 시작을 하려고 할 때 클래식 음악 전공하신 분들은 많이 없긴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영화 산업의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는 헐리우드 영화 산업을 볼 경우에는 이제 클래식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저처럼 음악 전공자가 없었는데 거기다가 미국에서 또 영화음악까지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문성을 좀 많이 알아주고 좀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네. 근데 이제 영화 음악이라는 것이 이제 이미지상 네. 결국 영화와 총체적으로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연출 감독과의 호흡도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아주 중요하죠. 네. 감독이 참으로 이제 시나리오라는 걸 만들고 네. 그 다음에 그 시나리오가 이제 이야기가 현실처럼 만들어지게 그러니까 구현을 해내기 위해서는 뭐 다른 스태프들하고 다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자신이 생각했던 세계를 그려주기를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음악은 참 소통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냥 음악은 구체적으로 무슨 색깔로 뭐 미술 세트를 만들어 주세요. 무슨 모양으로 해주세요. 아니면 연기자에게 뭐 무슨 느낌으로 하면 되지 않니? 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음악은 진짜 뜬금없어서 말을 아무리 해도 서로 가지고 와서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음악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이라든가 또 백그라운드 뭐 이런 것도 많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떤 음악가에게 맡기냐에 따라서 어떤 음악이 아주 많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제 영화 음악 감독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영화 음악계에 좀 종사하고 싶은 그런 젊은이들이 있다면 영화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영화 음악이란 게 연극 음악이나 뭐 이런 드라마가 있는 데다가 보탬이 돼주는 건데 그게 다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좀 더 자세히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애정을 갖고 또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뭐 내지는 또 어떤 변화를 또 음악적으로 좀 활용하면은 더 어필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한다면 그게 더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는 거를 고민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여성 음악 감독으로서 이 분야에서 멘토로서의 활약도 대단하다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저렇게 제가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를 좀 전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영화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또 비정기적인 그런 모임을 통해서도 이제 제천 뭐 영화제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 프로그램 뭐 이런 데서도 제가 후배들에게 조금씩 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창작이라는 게 뭐 다른 뭐 미술이나 또는 뭐 무역이나 다른 예술도 그렇지만 특히 그 음악은 상당히 그 산고에 비유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 텐데 또 그 창작 속에는 그 작곡가의 영혼이라든지 또는 어떤 철학이 투영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기도 하고요. 또 재밌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처음에 뭐 해야지 하고 생각할 땐 되게 신나고 좋지만 막상 잘 떠오르지 않고 떠올랐는데 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게 떠올랐다든가 아니면 뭔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 제대로 아주 말끔하게 뭔가가 깔끔하고 잘 떠오르기까지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뭐또 그러니까 이것저것 좀 많이 해봐야 되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막상 그걸 잘 또 떠올리고 나서 그걸 더 이렇게 잘 진행을 시키는 과정에서는 또 재밌고 즐거운 일도 있어서 그게 뭐 즐겁기도 하지만 또 힘들기도 하고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영화 음악은 특성상 작업 일정이 짧기 때문에 대부분 촬영 기한 내에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작곡 작업의 빠른 진행이 중요하고 단기간에 최대의 집중력을 필요로 해 스트레스가 많다. 사전에 정해진 분량과 계획대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주 그 힘든 시기 또는 어려운 시기 또는 작곡하는 과정에서 어떤 슬럼프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세요? 그럴 때는 좀 쉬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이 작곡 막 창작, 작곡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그냥 다 좀 물러서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나가서 논다던가 친구들하고 뭐 진짜 막 논다던가 아니면 머리를 좀 식혀야 되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간다던가 예. 좀 그 작곡과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함으로써 좀 더 잠깐 잊어버려야지 그게 조금 더 새롭게 좀 다가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신 감독께서 지금 현재 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상당히 힘든 여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 그 힘든 여정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스스로를 믿고 잘 버티는 거. 음. 주저앉지만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주저앉지만 않고 그냥 뭐 딴 생각을 해도 좋고 잠깐 잊어버려도 좋고 그냥 일단은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고 버티고 있으면 또 자기도 모르게 그 시기가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앞으로 어떤 뭐 계획이나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앞으로 계획도 뭐 지금까지 해왔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요. 계속 제가 좋은 상태를 이제 유지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이제 창작자로서 항상 작품이 질적으로 이제 좀 떨어지지 않고 그런 상태를 잘 유지해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작품에 연계돼서 영화음악이라는 거나 뭐 영상음악 전부 다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건데 그 어떤 프로젝트와 어떤 사람들하고 인연이 닿아서 작업을 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인연과 좋은 운을 만나기 위해서 제 상태를 항상 잘 또 유지를 하고 또 그런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또 좋은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게끔 하게 되기를 항상 또 마음속으로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 예. 영화 음악가로서 살아오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음악이 있다면 어떤 음악인가요? 그래서 뭐 영화 음악가고 뭐를 떠나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음악가의 길로 들어서야지 하고 마음먹게 된 계기가 저희가 다니던 성당이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오르간이 기증이 돼서 오르간 반주자를 이제 양성을 해야 될 때 지원을 해서 오르간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이제 오르간 음악 그리고 바로크 음악 특히 바하 음악에 너무 매료되고 너무나 음악이 아름다워서 그때 음악가의 길을 걸어야지라고 마음을 먹게 됐었어. 그런지 이제 바하 음악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비발디라든가 이런 바로크 시대 음악들이 지금도 아직까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영화 음악가를 꿈꾸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은데 네. 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음악가가 그냥 음악만 하는 작곡가하고는 좀 다르게 영화를 만드는 많은 사람들, 감독이라든가 스태프들 그리고 배우들과 함께 그 이야기와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작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적인 연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인생 경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색다른 체험, 자기가 접해보지 못했던 체험이라든가
또 공부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과 소통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인생 공부를 충실히 하신다면 언젠가 음악으로 또 그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성공 스토리 만남은 올드보이 아저씨의 영화 음악 감독 심현정 작곡가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에는 창작자의 영혼이 담깁니다. 영화 음악은 영상미학의 완성도를 높이고 감동을 끌어내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탄탄한 클래식 이론을 바탕으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해 한국의 영화 음악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심현정 작곡가. 한국 영화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듯이 영화 음악 작곡가 심현정의 음악 또한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배가시켜 많은 이들에게 마음의 꽃으로 남게 되기를 기대합니다.